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죠. 뭐, 코스피는 2.6%, 코스닥은 1.98%, 뭐2% 정도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급등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뭐, 미중 무역 갈등 굉장히 심하고, 우리나라 지금 미국이랑 관세 협상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 캄보디아 이슈라든지, 뭐, 요즘에 우리나라 이렇게 뭐, 보면 뭐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그죠? 중국 놈들 들어와서 난리를 지기고 있고 정치판도 개판이고. 근데 환율도 오르고 있고 심지어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급등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현상들이 막 벌어질 텐데 뭐 저야 늘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판은 상식과 논리로만 접근을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더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수가 오르면 금리가 저기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네, 반대로 가고 있어요. 아무튼 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지수가 어떤 식으로 올랐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좋은 소식이 뭐냐면 뭐 지수가 오른 것만 좋은 게 아니고 테마주도 같이 올랐어요. 여태까지만 대형주만 갔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확실하게 테마주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점점 더 이제 또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막 이러면 지수 폭락했거든요. 근데 지금 폭락이 아니라 폭등하고 있고 관련 테마주들도 오르고 있다. 네. 어제 무슨 하나오션 미국 계열사 5개 제자들에서 종목들 관련주들 폭락했었잖아요. 오늘은 급등 나왔어요. 왜? 하루 지나고 보니까 아니 이거 뭐 중후놈들이 저러든 말든 간에 이거 우리 호재 아니야? 이러면서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덕분에 그죠? 네, 시진핑이 그러는 덕분에 오늘도 우리 수익 난 거 있어요. 왜냐면 그 월요일 날 또 사는 게 있었거든. 샘표식품이라고. 아, 요것도 시작하겠구나 싶어갖고 사놨는데 오늘 도 팔았어요. 네. 수익이 한 30%까지 났어요.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죠. 자, 일단 이제 보시면 자. 어제 미국 증시부터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어제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어제 뭐 말씀드렸지만 미증시 올랐어요, 그냥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떨어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 떨어졌고요. 다우 지수가 올랐어요, 0.4%. 네. 나스닥은 조금 떨어졌고. 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주식은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주 일부만 좀 떨어졌어요. 그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 정도? 네. 몇 개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뭐 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떨어졌는데 다우지수는 올랐죠. 대신에 어제 미증시는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위아래로 좀 등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안 받았어, 전혀 안 받고 오히려 잘 끝났어요. 심지어 중국이 지금 막 의도 터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멀쩡해. 이거 보면서 신기해요. 신기해요. 저도. 왜냐면 뭐지 이거? 네.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죠.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중국이 내부적으로도 경제가 안 좋고 바깥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엄청 까이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옛날 같았으면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멀쩡하다. 이렇습니다. 주식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가 뭐냐면 과거와 똑같을 거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비슷할 수 있지만 그죠? 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중국도 멀쩡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초반부터 강하긴 했는데 끝날 때까지 강했어요. 오늘 2.6% 급등 마감했는데 시작은 0.5% 갭상승 출발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려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계속 쭉쭉쭉 올라가더니 2.6% 급등 마감했고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거의 2% 가깝게 급등 마감을 하죠. 근데 코스피 쪽의 분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오늘 5분봉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어때요? 등락이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이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다음에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주가라는 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안정적으로 떨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잘 올라갔어요. 근데 여태까지 근데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던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개가 독주를 해서 갔기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걸 좀 보시면 차트를 잠깐만요 바꿔봅시다. 오늘 삼성전자가 물론 많이 올라갔어요. 보시면 3.7% 네, 급등 마감해서 올라갔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거예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아직 신고가를 못 냈죠. 이게 96,800원 그죠? 지금은 96,000원까지만 찍었고, 근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꼬리만 달아놓은 거고 실제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신고가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 4일째 횡보하고 있는 거고, 그죠? 3일째라고 되어 있구나. 3일째 이제 횡보하고 있지만 어쨌든 신고가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떨어져서 횡보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지켜봐야 돼. 우리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3.7% 상승 마감했고 대체거래소에서도 약간 추가 상승이 더 나왔고요. SK 하이닉스 보시면은 2.6% 여기도 상승 마감했고 3일째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체거래소에서도 약간의 상승이 좀 더 나왔고요. 나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만 올라간 게 아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잘 보시면은 이게 돈이 돌아요.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다가 약간 정체를 보이니까 다른 게 가는구나.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어서 오세요. 여기 보시면은 시가총액 4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9%. 거래도 많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테마주 아닙니까? 이재명이 탈원전 한다 그래가지고 8월달에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나쁜 놈이야 진짜. 주식하는 사람도 힘들게 해. 아니 왜냐면 문재인 때는 탈원전 한다 그래가지고 원전 테마주가 폭락하기 시작해서 그냥 계속 폭락했어요. 문재인 집에 갈 때까지 계속 폭락했다고. 나중에 윤석열이 이제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좀 올라왔지. 근데 이재명이 그랬는데 그때보다 지금 여기 저점이 51,000원이거든요. 이때보다 30% 올랐어요. 여기 대비. 이거 손절한 사람들은 얼마나 열받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이다라고 제가 욕을 한 거예요. 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 어쨌든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데 잘 보시면 얘네만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올랐고, 근데 여기 특히 이제 은행주들 KB금융 4%, 지주회사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삼성물산, 오늘 건설주도 꽤 올라왔고, 그중에 다 포함되는 게 삼성물산 아니겠습니까? 5% 좋아요. 신한지주 3.9%, 뭐 이런 식이에요. 거의 오늘 시가총액 대형주들 중에 떨어진 게 없어요. 한국조선해양도 4%, 한국전력 4%, 현대일렉트릭 3%, 현대로템도 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수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횡보를 시작하니까 바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형주들이.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빠질 일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익 내는데 큰 지장이 없겠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좋은 소식이고, 코스닥 쪽은 뭐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코스닥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뭐 크게 올라온 거 없죠. 네, 없는데 지수는 많이 올라왔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추석 끝나고 나서 지수가 더 올라오고 하니까 투자 심리가 좀 좋아졌거든요. 네,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만 올라온 게 아니라 그동안 그 낙폭과대에 있었던 종목들이 꽤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온 거예요. 8월 초에 이재명하고 민주당 이것들이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그 대주주 50억, 10억으로 바꾼다 그래가지고 막
개인 투자들 뚜껑 열렸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냐 막 이러면서 막 욕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래가지고 종목들이 스르르르 많이 떨어졌었거든.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추석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원래 지난주 금요일부터 장이 열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냥 그랬고 어제부터인가 종목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해. 어제부터 올라온다니까 낙폭과 대주들이. 네. 그래서 오늘 또 테마주도 많이 갔고 테마주는 또 어떤 게 움직였느냐. 대표적인 게 이걸 저기 뭐야 아까 원전 얘기가 나왔으니 이거 원전 관련주부터 볼까요? 원전 관련주 포함해서 전력 설비 보시면은 좋아요. 이게 털린 사람들만 또 억울하게 된 거지. 원전 오르비텍 9%,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9%, 한전기술 대표적인 원전 테마주 아닙니까? 9%, 현대건설도 6%, 우리기술 6% 이런 식으로. 보성파워텍 이런 거는 계속 가요. 어딨냐? 삼형입니다. 얘는 저걸로 갔지 요즘에. 조선기자재 빼고. 뭐 G2파워, 에너트 얘네들 소형주잖아요. 원전 소형주. 보성파워텍도 계속 가고.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아.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데 저는 주식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데 거꾸로 원전 테마주가 올라가는 걸 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저도 참 이런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대통령 된 지 이제 4개월 됐는데. 근데 어떻게 테마주가 이게 가냐고. 원전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응? 이거 갖고 우기지 마세요. 뭐 이재명 그 얘기 안 했다고. 아유 미치겠어 진짜. 옆에 있으면 진짜 그냥 박치기를 해드리고 싶어. 그냥 빨리 정신 좀 차리라고.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게 탈원전이지 뭐가 탈원전이 아니야. 이따가 제가 좌파 언론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기사 쓰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특별히 2개 준비해 왔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기사를 잘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탈원전을 얘기하는데 원전 수혜주들이 가냐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조선기자재 재밌어요. 왜냐면 어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하나오션 비옥 계열사 5개 그것도 자기들이 도와줘서 대통령 된 게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그 마스가 그러면서 방문했던 필리조선소 있잖아요. 거기도 때린 거 아니에요. 그게 이재명 개망신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래 진짜. 근데 이제 어제는 그래서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놀래가지고 하락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국화본 이런 거 보세요. 오늘 급등하잖아. 어제는 갑자기 막 중국이 우리나라 조선을 막 제재한다고 하니까 야 큰일 났다. 중국이 우리나라 이제 막 제재하나 보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막 지수 폭락하고 막 다 내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조선주들 막 떨어지고 기자재 관련주도 급락하고. 근데 사람들이 하루 지나 보니까 잠깐만 이거 호재 아니야? 호재지 당연히. 왜?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저기 서로 입항 수수료. 그러니까 각자 나라의 그러니까 미국 배가 중국 항구에 입항하거나 아니면 중국 배나 아니면 중국 배는 아닌데 중국 조선사에서 만든 배가 미국 항구에 입항하면 돈 받기로 했잖아. 이제 톤당 $50래요. 1톤당. 근데 뭐 배가 무슨 5돈짜리 무슨 화물 트럭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화물 많이 실으면 더 많이 내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좀 세면 10억 이상 나오나 보더라고요. 난리 났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어제는 당황하니까 야 이거 큰 악재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호재 맞지. 당연히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은 우리나라가 좋은 거죠.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고 또 이제 아시아 동아시아 물류 허브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제 호재인데 화인베스틸 막 올라오는 거 보세요.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많이 갔던 거잖아. 삼형엠텍 왜 올라오겠어요? 어제는 빠졌었어요. 오늘 더 올라오잖아. 빠진 겁니다. 현대마린엔진 어제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6%까지 급락했었지만 오늘 8% 오르잖아요. 하나엔진 어제 급락했던 거 다 메꿔버리죠? 잠깐 있어봐. 이거 뭐지? 이런 거 얘기해. 그러니까 뉴스 보고 놀래가지고 던지시면 안 돼. 요즘에는요 주식을
뉴스에 의존하면서 하시면 큰일 나요. 동성화인텍 어제 이거 급락했던 거 어제 마이너스 5% 빠졌죠? 오늘은 플러스 6% 올라왔죠. 어제보다 더 올라온 거예요. 응? 겁내지 마시라니까. 중국 놈들은 또 말씀드리지만 겁내면 더 함부로 돼요. 이 미친놈들이. 중국 놈들 이게 떼놈들이라니까. 응? 케이프 한눈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네. 걱정들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제가 로봇 테마주 강조 참 많이 했었죠. 그죠? 저희도 이제 로봇 테마주 2개 사서 하나는 수익 실현하고 하나를 갖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 중에 뭐 한라캐스트 신규 상장주인데 열심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KNR 시스템 이것도 급등하고 있고 이거는 원전 해체랑도 좀 관련이 있는 주식이긴 한데 어쨌든 하이젠 RNM 자, 뽑죠. 그러니까 추석 전에 뭐 했어요? 눌림목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추석 끝나고 나니까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그 로봇 테마주는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집을 잘 해놓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현대 무벡스 이거잖아요. 추석 전후로 뭐 했어요? 들었다 놨다 눌림목 그리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만 올라간다 아 수익 안 난다 예 그렇게 느끼는 게 맞긴 맞는데 추석 끝나고 나서 좋아지잖아요. 그죠? 엔젤 로보틱스 이게 대표적인 눌림목 아니에요. 스머프 눌림목이라고 해서 스머프 제가 만든 말입니다. 스머프 눌림목이 뭐냐 보통 눌림목은 양봉 생기 하나 나와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누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온통 거의 대부분 퍼렇잖아요. 스머프가 파랗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스머프 이렇게 연상하시면 이제 연상해 생각하면 기억하기 좋죠. 이런 애들입니다. 큐림 로봇 뭐 이거 초등학생이 봐도 눌림목 맞네요. 그죠? 가는 거라니까 이제 SBB 테크 T 로보틱스 많아요 지금. 로봇주는 지금도 기회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좀 수급 좋은 거부터 먼저 가더라고요. 이해가시죠? 자 일단 여기서 한 템포 끊자고요. 뭐냐면 보세요. 어제도 얘기했고 지금도 방송 초반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논리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꼬라지 개판이잖아요. 정치 개판. 응? 정치판 얘기 안 해도 되죠? 개판이잖아. 이게 뭐 개판 아니에요? 개판이지. 그죠? 엉망진창이고 저 미친놈의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세금 뜯을 생각밖에 안 하고 국민이 또 똑같다고요. 거기도. 정치인들은요 똑같아요. 도둑놈들이야.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죠? 네. 노조는 지들은 일을 안 하고 투쟁 그러면서 돈 많이 받잖아. 나쁜 놈들이지 뭐 또. 걔는 일을 안 하잖아요. 노조는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한다니까. 일을 하는 동료들을 대변한다 그러면서 지들은 일을 안 하잖아. 일을 안 하고 돈 받아가면 저는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둑놈 중에 이제 하이 클래스 그리고 보통 이제 하이엔드급이라고 하죠. 가장 일 안 하고 돈 받아가는 도둑놈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에요. 일도 안 하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법만 들어가지고 세금 기업인들, 국민들 세금 뜯잖아. 재난지원금이다고 25만원 조금 줘놓고 왕창 뜯어가는 더러운 놈들. 그죠? 선거 때만 잠깐 숙이고, 그죠? 그래서 정치인들 되게 싫어합니다. 세금 도둑이거든요. 세금 도둑은 그놈들이에요. 세금 안 내는 뭐 탈세범들이나 그런 사람 잡는 것도 중요한데 맞잖아요. 세금 안 내고 막 도망치고 막 숨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다 잡아서 세금 받아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때려잡는 것보다 국회의원들 때려잡으면은 이상한 법 좀 만들지 말고 그게 훨씬 제가 보기엔 수천 배 그죠? 더 효과가 클 것 같아. 어쨌든 이 도둑놈들인데 이놈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막 뭐 이런저런 이제 막 뭐 얘기를 하고 정치판 개판이라는 얘기가 될 여기까지 하죠. 개판이라고 지금. 지들밖에 몰라. 그잖아요. 권력 계속 유지하려고. 그리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지금 또 붙었잖아요. 우리나라 관세 협상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증시가 폭락해야 되는 게 맞지. 원달러 환율 오르고
이재명 때문에 오르는 게 맞다니까 지금 오르는 거는.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나라 화폐랑 비교해도 우리나라 화폐가 안 좋아요 지금. 위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미국이 통화 서프도 안 해줘. 개판이라고 지금. APEC 정상회담에 시진핑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트럼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관세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온통 안 좋은 것밖에 없어요. 경제는 안 좋고.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보면 번화가나 아니면 그 자리 좋은데 공실로 되어 있는 상가들 많죠? 네, 많아요. 다 힘들대. 다 힘들고 어렵고 돈이 없다는데 왜 이렇게 또 해외여행은 잘 가는 거야? 항상 보면 그래.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이 못 가는 게 맞는데 웬걸 주식시장이 올라가잖아요. 왜 간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금리 올라갈 거다. 왜? 미국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올라갈 거다. 근데 올라갈 때 되게 힘들게 올라갈 거다. 왜? 마음이 힘들 거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니까 힘들 거다. 근데 처음에 올라갈 때 내 종목부터 가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를 보통 개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소형주부터 가는 게 아니라 대형주부터 많이 갈 거다. 그래서 더 힘들 거다. 이해도 안 가는데 지수는 올라가요. 근데 내 건 안 가. 더 힘들지. 그거를 이겨내고 나면 내 차례가 온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그냥 참고 기다리셔라. 항상 그랬다. 저희 방에는 삼성전자를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9만원 돌파하기 전에 다 팔았거든요. 회원들 현금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우린 지수 올라갈 때 돈 번 거라도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형주 거의 안 하시니까 없잖아. 대형주를 안 했다는 거는 본인 잘못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잘못했을 때는 깔끔하게 인정하면 돼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잘못을 했구나. 그럼 난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 뭐 그러면 되잖아요. 뭘 조바심을 내. 응? 내 차례가 온다니까요. 이 바닥은요,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내 차례가 와요. 근데 대부분 자기 차례가 오기 직전에 때려치고 관두죠. 그래서 수익과는 멀어지고 손실과는 친해지는, 네, 이제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근데 어쨌든 되게 재밌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 이제 종목들도 올라와. 낙폭과 대주도 올라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 보여요. 잠깐만요. 고객예탁금이 폭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번에 이거 한번 지난달에 짚어드렸죠. 추석 전에. 그때보다 더 올랐어. 빨리 주식 하셔야 된다니까요. 응? 해야 된다니까. 왜 안 하냐 이거야 지금. 그리고 잠깐만.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보여드렸던 기사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기사가 없어졌다. 자, 여기 있네. 잠깐만요. 강남 없어졌다. 네,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요. 사다. 이게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서 잠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게 뭐냐, 국장에서 돈 벌자 고액자산가들 우르르, 국내 주식 비중이 쑥쑥 올라가고 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강남 있죠. 강남 우리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장이란 그 이진영이라는 뭐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강남 고액 자산가들 PB, 예, 프라이빗 뱅커,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부자들, 그죠?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움직이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터뷰한 거예요. 고액 자산가들 지금 미국 주식이 아니라 한국 주식 하루 막 들어온다고 이제. 활짝 웃고 있잖아. 활짝. 일이 잘 될 때 이런 얼굴이거든요. 네, 이거 가식이 아니야. 활짝 웃고 있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라 지금 일이.
저 나이가 드니까 사람도 얼굴 보면 대충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주식 많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기사는 잘 안 나와. 또 보여드릴게요.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 증시 더 달린다. 모건 스탠리 내년 6월 코스피 4,200 가능.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은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왜 안 볼까? 그죠? 네. 긍정적으로 보시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증시는 폭락을 안 하는데 뭐가 급등을 해요? 이런 거 보세요. 그 트럼프 일기 때 있죠? 그때도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서로 이제 관세 막 주고 막 치고 받고 협상한다 안 한다 뭐 합의했다 안 했다 합의했으니까 사인하러 와라 갈게 그랬는데 막 오다가 막 옆길로 세우고 시진핑이 엎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그때도 그랬어. 대두 수입 안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샘표라든지 신성홀딩스, 샘표시고 이런 거 막 급등하고 막 그랬어요. 얘네들이 오늘도 급등했거든요. 근데 급등할 때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고요. 근데 오늘은 폭락이 아니라 급등이 나와. 이해가세요? 그때 미중무역 전쟁 때 증시가 엄청 폭락을 했어요. 한 번 폭락한 게 아니라 3번 폭락했어. 3번. 한 차례 쭉 빠지고 반등 조금 나왔다가 몇 달 있다가 또 쭉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락이 시작된 게 아니라 꿈쩍도 아니고 그냥 중국도 안 빠져요. 미국도 안 빠지고 우리나라도 안 빠져. 근데 테마주는 가요. 샘표식품. 이게 우리 방에서 월요일날 추천 나갔었거든요. 설 명절 세고 와서 처음으로 추천 나간 게 이거예요. 문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수익을 낼 수 있다니까요. 월요일이 13일이죠. 13일날 아침 9시쯤에 생표식품 없는 분 사놓으시라고. 원래 갖고 있었어요. 월요일날 사놨다고. 이제 시진핑이 또 시작했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드디어 저게 또 이제 또라이 짓을 하는구나. 얼마나 기뻤는데. 왜? 종목도 올라가니까. 그리고 오늘 팔아버렸어요. 팔았다고. 기존에 갖고 있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생표식품이 수익률이 갖고 있던 물량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금액이 매수가가. 그래서 바닥이었잖아요. 그죠? 네, 바닥이었는데 중국이 워낙 요즘에 별 짓을 안 하고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갔었는데 요번에 제대로 뽑은 거예요. 오늘 25%까지 급등했고 당연히 최대 수익이 30%대까지 나옵니다. 잘 내고 끝냈죠. 그리고 대신에 다른 걸 샀어요. 왜 샀냐? 이게 뭘 왜 급등했냐면 트럼프가 원래 그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죠? 트럼프에 대해 이해를 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러니까 중국이 목요일 날이었지. 중국이 그 미국한테 이제 상호간 히토리 통제하겠다, 뭐 리튬 배터리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알았어 관세 100% 그랬는데 그래서 미증시가 폭락했죠. 근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가 나는 시진핑을 좋아한다, 우리 관계는 좋다, 뭐 또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미증시가 올랐죠. 그리고 어젯밤에 뭐라 그랬어요? 야, 니들 우리 대도 계속 안 살 거야? 그러면 니들한테 우리 시용료 안 살게. 교육 단절하자.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뉴스 보면 사람들은 트럼프 미친놈 막 그러면서 욕하고 막 주식시장 폭락할 거 걱정하는데 저는 좋다니까요. 네, 앞에서 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놓고 요 관련주를 또 뭐 사놨어요. 요거와 관련된 게 있고 사람들이 거의 몰라 무슨 종목인지. 네. 뭐 들었다 놨는데 그거 사놨어요. 찾지 마세요. 못 찾으실 거야. 우리 회원들만 알죠. 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오늘 움직인 게 뭐가 있어요? 많이 움직였어요. 이게 올라가는 종목들 그
종류를 다 알거든요. 왜냐면 앞에서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하고 뭐 샘표도 같고 뭐 같이 하는 거죠, 이거 그죠? 신성홀딩스를 들었다 놨고, 이게 원조 그 무역 전쟁 수혜주거든요. 들었다 놨죠. 근데 뭐 미래생명자원, 사료 쪽에서는 한탑 이런 대두가 콩이잖아요, 그죠? 근데 콩이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돼지도 많이 먹어요. 저기 사료로도 많이 써요. 아셔야 돼. 사료로도 많이 써요. 사료. 한탑은 상한가가 다 풀렸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대량거래가 터집니다. 대량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세력이 팔고 나갔거나 아니면 들어왔거나. 잘 판단하세요. 저 여기서 정답을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떤 거는 세력이 들어온 것도 있고 어떤 건 나간 것도 있어요. 유니언 머티리얼 이런 것들도 오늘 들었다 놨죠. 15%까지. 얘네 같으면 제가 다 알려드려요. 아, 이거 세력이 나갔고 이거 세력이 안 나갔다고. 요즘에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다, 여기까지는 합시다. 시간이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랑 물론 SK 하이닉스 올라가서 지수가 많이 올라갔지만 걔네만 간 게 아니라 걔네가 횡보하니까 다른 대형주들이 그죠? 네.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정말 그 이재명하고 민주당 그때 그 얘네들 때문에 뭐예요? 존칭 쓰고 싶지도 않아, 이것들한테 진짜. 존칭을 제가 써야 됩니까? 우리 힘들게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속이 뻔히 보이는데 그 더러운 속이.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대주주 기준 50억 10억으로 바꾸고 뭐 이것저것 얘기 나왔었잖아요. 사람들 뚜껑 열리게 해서 다 나가게 만들고. 그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가 이거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보시면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다시 보세요. 보잉이 닦음. 그때 7월 말에 발표한 거고, 말일날 그때까지 이게 올라가고 있었다니까, 공인의 탁금이. 근데 그때 그 재수없는 행동하는 바람에 내려앉은 거야, 공인의 탁금이. 돈이 빠졌다고. 뭐야 저것들. 아니 증시 부양책 해준다 그러더니 세금 뜯을 생각밖에 안 하네, 저 미친놈들. 그러니까 이게 막 증가하던 공인의 탁금이 여기서 꺾인 거예요. 8월달하고 9월달에 수익 잘 안 나셨죠? 되게 힘드셨죠? 저놈들 때문에 그래. 미친놈들 진짜. 제가 전문가 15년 하면서 이렇게 방송할 때 욕을 많이 해본 게 처음이에요. 제가 논산훈련소 조교중대에서 군생활 2년 이상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나 욕 이렇게 해본 거 처음이야 진짜. 살다 보면 욕할 수도 있죠. 운전하다 열받으면 야이씨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막 뭐 제가 쌍욕을 하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욕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진짜. 공인의 탁금이 순간 꺾였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난리지고 막 그러니까, 저기 50억 그냥 그대로 유지해 드릴게.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고서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원래 원한 대로 이러니까 또 들어오는 거지. 나쁜들이니까 진짜. 그냥 이게 여기서 이제 털린 사람들만 그죠? 네. 그 사람들만 피해 본 거지. 네. 빨리 주식을 하셔야 돼요. 중소형주 이제 가잖아,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옆에 코인 저기 약간 벗어난 것도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네, 중소형주들도 올라오겠다. 테마주도 가고. 그럼 옛날에 문재인 때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꺾이고 옆으로 돌돌 이제 횡보하면서 다른 테마주 올라가면 되죠. 그 중에 가장 좋은 테마주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네. 바이오는 항상 껴요. 이거는 가든 안 가든 항상 껴. 그 다음에 신기술, 뭐 AI 로봇, 휴머노이드 뭐 이런. 이재명이 친미예요, 친중이에요? 친중이죠. 중국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휴머노이드. 우리나라에서 노란봉투법 시행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근로자들 많이 잘리고 로봇을 많이 넣을 것 같으니까 중국 놈들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사 기자들 자기네 그 휴머노이드 공장 초청해가지고 막 밥 사주고 돈 찔러주고 막 그러면서, 돈까지 찔러주는 못 봤지만 찔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로비해가지고
중국 로봇이 최고다 이렇게 막 홍보하는 기사들 많이 나와요 요즘에. 왜 그러고 있어? 응? 그 로봇 관련주 그래서 많이 갈 거라고 본 거예요. 왜? 중국 거 많이 받아들여줘야 되니까. 문재인 때 태양광 정책을 펼쳤죠.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 부도나고 파산 많이 했습니다. 태양광 테마 하나도 안 갔습니다. 그때. 저도 많이 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가더라고요. 왜? 중국산 태양광만 해줬기 때문에. 근데 로봇은 지금 중국 로봇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겠지, 그죠? 근데 지금 완전히 잠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 로봇 테마주가 국내 로봇 테마주도 갈 거예요. 가고 있고 지금.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얘기 많이 했던 거. 아셨죠? 네. 로봇 관련주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좌파 쓰레기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기사를 써서 주식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아까 그거 보여드렸죠? 그 뭐예요? 아까 생표식품이나 저런 게 왜 급등했어요? 트럼프가 중국과 식용유 등 교역 단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좀 말을 좀 빨리 할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 대두 농가들의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믿는다. 트럼프는 또 우리는 식용유를 우리 스스로 손쉽게 생산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그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죠. 뭐 식용유 생산하는 게 뭐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오늘 관련주들이 폭등했잖아요. 근데 좌파 이 쓰레기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저걸 이제 비꼬냐면 보세요. 프레시안이거든요. 여기 좌파입니다. 트럼프 중국 식용유 수입 금지 검토한다는데 이미 수입량 거의 없어. 제목만 보면은 수입도 중국에서 식용유 거의 수입도 안 하는데 미친 트럼프가 뭐 또 이렇게 허세지긴다 이렇게처럼 느껴지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은 뭐 여기 보면 중국 대두 수입 막자 반전 카드로 꺼낸 듯 지지층인 농민 달래기 실제 효과는 미지수. 이 기사를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근데 근거가 뭔지 아세요? 이런 기사를 썼으면 정말로 수입하는 게 없는지 그 데이터를 넣어서 표라든지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없어요. 없고 이놈이 여기다 어떤 식으로 기사를 써놨냐면 트럼프가 어떤 식용유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폐식용유 수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면 폐식용유 아니 먹는 식용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폐식용유가 나와? 폐식용유 수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면 기사 지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가 당장 물가 변동을 체감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왜? 폐식용유 수입이 거의 없다 이거지. 누가 폐식용유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예요 지금 들어본 놈들이. 응?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까 방송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이버 이렇게 키면 자, 보세요. 이제 한국경제 맨 앞에 여기 이제 기사 뜨죠? 3,500억 불 한 발 물러선 미국 관세 협상 극적 타결하나. 눌러볼게요. 이따가 방송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한 발 물러섰대 미국이. 그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지? 막 읽어봤어요. 없어. 미국이 뭐가 물러섰는지 없다니까요. 이게 기사가 좀 길어요. 여기 보세요. 직접 투자 비중 등 이견 좁힐까? 없어.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한 발 물러섰는지 얘기가 없다니까요. 고작 뭐 그날 뭐 이런 얘기 잠깐만. 위성락 어디 가서 이 인간이 뭐라 한마디 한 게 있는데 잠시만요. 네, 어딘지 모르겠다. 아무튼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위성락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보실장 지금 뭐 경제부 산업통상부 장관이랑 뭐 구윤철 PBR도 모르는
구윤철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게 그게 바로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니까 지들의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미국이 물러섰다는데 도대체 뭐라고 써있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저기 하시면 안 돼. 네? 아니 셋이 총수통하는 게 이게 뭐 4명이지 총. 네. 이게 미국이 물러선 겁니까? 에이펙 때 뭐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가갖고 또 바지가랭이 또 붙잡는 거지 또. 이러고 있습니다. 기사 보면서 제가 기가 막혀갖고 오늘 내가 이걸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사를 안 읽으시기를 권해야 드리고요. 좀 보셔야 되겠다 그러면 네,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린 것처럼 기사 제목만 보지 마시고 안에 잘 내용을 보세요. 저러고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네. 쓰레기들 진짜. 쓰레기입니다. 저놈들이 저런 기사를 쓰는 것들이 폐식용유 아니겠습니까? 폐식용유는 무슨 바이오 연료로라도 쓰인다 지금. 저건 뭐냐고. 쓸데도 없고. 어쨌든 로봇 관련주들 앞으로 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대북주도 좀 움직였는데 시간상 얘기를 못 해드리겠네요. 원래 오늘 대북주 얘기 좀 해드리기로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이슈가 더 많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지금은 기회니까 혼자서 그 유기견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유기견 얼마나 불쌍해 그죠? 여기저기 무료로 막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든 아니면 딴 데로라도 어디 가셔서 하시라니까. 여기저기 그냥 공짜로 이렇게 그런 거 하시면 시간이랑 다 허송세월 보낸다니까.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아니면 저랑 코드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냥 무료 방송만 듣고 싶다. 그러면 딴 데라도 들어가시라고. 아셨죠? 지금은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샘표식품도 봤지만 보세요. 샘표식품 바로 이거 안 팔았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거 다 끌려 내려오잖아요 이거. 25%까지 급등했었는데 다 없어졌잖아요 이거. 매도세는 이거 정확히 내드렸다니까요. 혼자 하셔서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야. 수익은 날 수 있는데 챙기지를 못해요.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제 뒤에 그 김 실장님 오늘 여기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들 또 브리핑 하신다고 하니까 종목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